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급속도로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도 외부 활동이라든지 모임 이런 부분을 아마 자제하시고 가정에 많이 머무시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 또한 집에서 육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아주 일찍 그냥 간단하게 인천에 있는 계양산 등산 정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인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서서히 다른 국가로 퍼져 나갔었는데 결국 어찌 보면 나비도 효과라고 해야겠죠. 바다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날갯짓한 나비의 날갯짓이 우리나라도 태풍처럼 몰아치면서 제4차 대유행이 어찌 보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부단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가 현재 이 참여하고 있는 증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목요일과 금요일 날 주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동안 저도 이런 포스트 코로나라든지 경기 민감주 섹터에 대한 리뷰를 이제 안 하고 거의 매매 또한 이제 델타 변이와 mRNA, 메타버스, 정치 테마주, 원전 거의 이런 쪽으로 6월 달부터 거의 7월 달까지 시장에서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냐? 이미 시장은 4단계 거리두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 관련주를 목매고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많이 떨어져 있는 포스트 코로나 섹터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 섹터를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포지션을 잡고 작전을 짜서 우리가 이제 좋은 위치에서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참 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백화점, 유통, 그 다음에 패션, 골프, 의류 등등 많은 종목군들을 매매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 매도를 치고 굉장히 이제 이쪽 섹터를 안 다루는 시점이 왔습니다. 시장에서 한참 그런 게 있었죠. 미국 연준에서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게 시장의 하방을 줄 것처럼 하다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테이퍼링 이슈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이 그간 견조하게 상승을 했던 흔히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섹터에 그리고 철강과 조선 등등 경기 민감주까지 전부 다 꺾어 놓았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의 시세가 끝난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왜 시장이 빠졌을까라는 거죠. 당연히 지금 시장이 빠지고 국채금리 10년물이 1.2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또 치고 올라가고 카카오 네이버가 굉장히 강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가치주와 경기민감주를 다시 말을 하냐? 많이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가 점점 생겨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이 어떤 관점으로 왜 이러한 종목군들이 빠졌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죠. 포스트 코로나 즉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이 유통이라든지 피해봤던 산업들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종목군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게요. 의심을 하면서 이러한 종목군이 빠졌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목요일과 금요일날 더 던진 거는 국내 코로나가 대폭 확산이 되면서 그러한 종목군들이 더 큰 피해가 이어질 거고 회복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저는 다 내다 던져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델타 변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의 델타 변이가 시장에서 뉴스를 보면은 변이가 과거와 뭐가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보면은 확산에 대한 속도는 무지하게 빠릅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공포심을 저는 낮춰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다시 4단계 거리두기를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사람의 이 이동의 통제가 진행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할 텐데,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는 구간이 접어들게 된다면 이미 포스트 코로나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을 이미 시작하고 난 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의 회복이 늦어질 거다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종목을 던져버렸다면, 사실 지금의 델타 변이가 발생을 해서 경기 회복이 조금 늦기는 하겠지만 침체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섹터라든지 뭐 좀 많이 빠진 경기 민감 섹터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을 이제 이 매수 포지션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지금 델타 변이가 많이 또 확산이 되게 되면, 과거에서도 그랬죠. 그 시장에서 우려가 하고 있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국이나 중국의 긴축이라든지 또 국내에서의 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게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19년, 2000년도, 2020년도 이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2021년도에 증시가 매번 흔들렸던 것은 그러한 유동성을 축소할 거에 대한 우려였죠. 그리고 더 이상 유동성을 풀지 않을 거에 대한 이 우려가 주식의 발목을 잡았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고 한다면 시장에서 우려한 조기 긴축과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쏙 들어가 버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오히려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론이 굉장히 길었네요. 네, 종목군들 보면서 방송 마감하도록 하죠. 뭐 유통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 이제 뭐 신세계부터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먼저 하나를 좀 펴놓고 좀 체크를 해보면, 먼저 종합주가 지수를 뭐 주말에 이제 내일 방송 데일리 방송에서는 아마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빼고 그냥 관심 종목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요. 지수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아프게 이틀 동안 빠졌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지수에 대한 우리 회원님들한테 언급은 월요일날 증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미 증시를 보지도 않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새 판을 짜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우리가 잡을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부터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금요일날 장중에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 여기에서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수적으로는. 자, 다시 포스트 코로나 종목을 좀 넘어가서 자, 유통 섹터를 보죠. 저는 가급적이면 이 종목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좀 라인을 잡고 가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신세계 먼저, 신세계의 그간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최초 접근을 했었고, 이런 구간에서도 한번 바라봤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부터는 더 이상 매매를 안 했죠. 그게 이제 6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주구장창 빠졌는데, 저는 신세계도 이제 좋은 구간이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라인대 26만 원 선을 깨고 강하게 내려오게 된다면 25만 원까지 뭐 서서히 분할로 잘 잡아가면 좋을 거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일단 가격 메릿이 또 생겼죠. 가격 메리트가, 이러한 종목군들은 절대 성장주가 아닙니다.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가총액 2조 6천억짜리 올해 분명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이때는 놀래서 망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유통 섹터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이러한 유통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2조 6천억짜리 밸류에 4,500억을 버는 회사, 저는 가격 메릿이 이제 생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유통의 탑픽으로는 일단은 신세계가 저는 좀 좋아 보이고요. 이번에 그 이마트, 그다음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를 보면서도 이 온라인 커머스 쪽에 대한 이 대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세계도 이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 롯데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롯데 쇼핑도 이 시가총액이 3조,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들 또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3조의 시가총액이 5천억을 번다. 네, 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은 성장 섹터가 아니에요. 성장 섹터가 아니지만 가치주로서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내려오고 있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설사 이런 자리에 물려 있더라도 내려오면 저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0만 원 근처부터 저는 매수를 진행을 해서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분명히 이 종목군들을 끌고 간다라고 해야죠. 자산의 일부분을 넣고 간다라고 보시면 저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도 많이 내려왔죠. 현대백화점을 제가 마지막에 매매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들어와서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직 바라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최초에 또 매수했던 자리가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원했던 구간까지 지금 종목군들이 또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죠.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2조가 조금 안 되는 종목이고요. 실적 측면에서 이 또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네, 3천억을 벌죠. 그럼 3조는 못해도 2조 5천억까지는, 네, 상승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또 돌아가는 이런 박스권 구간들 자리를 우리는 길목을 좀 지키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구간이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8만 원을 과감하게 깨버리고 내려오는 이러한 시점, 7만 7천원, 7만 7,500원이라든지 이러한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구간이 저는 틀림없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윙을 처음에 들어왔던 자리들이 전부 다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현대를 끌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또 매도를 하고 했던 자리까지 저는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가격 메릿이 있다라고 봐요. 이때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종목을 매수했던 관점을 사실은 지금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까먹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서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왜 지금 구간이 공포 구간이 왜 개인들이 다 던져버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좋은 구간이 또 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호텔 카지노 한번 보죠. 호텔 신라. 호텔 신라도 저는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텔 신라, 면세점, 따이공들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실적 크게 박살이 안 날 거예요. 오히려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견조하고, 결국 이러한 문이 뚫리게 된다면 이 호텔 신라도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아래권에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이 또 생기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아래 구간에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 장기 평선으로 봤을 때 9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분할로 그냥 계속 받아 내려간다라는 전략으로 좀 호텔 신라를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강원랜드,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죠. 또 좋은 구간이 왔어요. 이런 구간에서 다 차익 실현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이 온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 물려있는 구간도 그냥 다 그냥 갔어요. 의미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지금 주가는 내려왔습니다. 이런 구간을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신용으로 산 물량들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버리면 저는 못 버틴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자리 떨어지면 일부 또 매수를 해볼 좋은 구간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도 25,000원 언저리에서부터는 매수 포지션을 봐야 되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이런 종목군들 수급은 의미 없습니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잘 안 가기 때문에 다 던져버리는 거지만은, 결국 큰 틀에서의 이 수렴과 박스를 만들었던 이러한 자리들, 차트를 길게 펴봤을 때 이러한 자리들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악재 속에서도 굳건히 바닥을 지켜주는 이러한 자리로 다시 내려옵니다. 주가는. 그럼 또 장기 평선이 있는 이 16,000원 구간에서부터 좋은 매수 자리가 또 나오겠죠. 이런 16,000원 구간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좀 느리지만 그냥 만약에 여기에서 물려버렸을 때 들고 갈 수 있냐 없냐로 종목을 매매를 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군들에서 내가 오늘 사서 내일 대박을 먹어야지, 오늘 사서 내일 10% 먹어야지, 20% 먹어야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죠. 자, 화장품 섹터 보죠. 한국콜마를 저는 굉장히 오래 들고 있었어요. 연초에 들어가서 여기 정확히 제 매수가는 여기서부터 스타트였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서 최근에 매도를 했죠. HK 그 이노엔 이슈까지 기다리면서 매도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끌고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중기 투자를 했고 좋은 성과를 내고 다 매도를 한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이 이때도 팔지도 않았어요. 이때도 안 팔고 결국은 여기서 팔았는데, 이 구간을 깨고 다시 5만원으로 온다면, 다시 5만원까지 온다면 저는 굉장히 또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한국콜마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짜리 종목에 1200억,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이 또한 성장주 관점에서 봐야 돼요. 실적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이런 종목을 사야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냐,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종목을 바닥권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 화장품 대박 났을 때 올라갔던 거, 근데 이때보다 실적이 좋아요. 결국은 실적에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때 막 떨어졌던 거는 한국콜마의 뭐 회장이 일본 뭐 발언을 해서 악재로 주가를 완전 개박살을 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다 잊혀졌다라고 봐서요. 다시 내려오면 결국은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는 참 좋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뭐 패션이라든지 아직은 좀 많이 밀리지 않아서, 휠라홀딩스라든지 좀 밀리면 좋겠으나 좀 밀리지 않아서 이런 종목군들도 뭐 코로나 이슈로 더 떨어진다면 이 아래 구간에서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개파단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툭 떨어지면 나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계속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탑 종목군들, 시장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들, 실적이 나오는 이 대장주들을 위주로 바라보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업종과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저는 이 정도 선에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화장품 섹터라든지 뭐 항공, 유통,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이나
종목군도 물론 좋은데 많이 올라와 있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뭐 이 정도 밀렸다라고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쪽은 리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제주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밀어버리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뭐 노랑풍선이나 이런 여행주는 원래부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올라간 것 자체가 거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 밀려도 저는 이쪽은 사지 않을 예정입니다. 같은 포스트 코로나여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에서 좀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합니다. 상당히 코로나가 심한데 다들 이 코로나 주의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